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필기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요약 기출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274페이지 내용이고요. 여기서 9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바로 살펴볼게요. 162페이지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 노인성 질환의 특성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번 노인성 질환은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감기에 걸리면 폐렴도 같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막 몸이 쑤시는 게 늙어서 쑤신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3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불명확해요. 그리고 급성이 아니라 만성 질환과 같이 여생을 보내게 돼요. 이런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예시로 들 수 있죠. 뭐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4번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 요 말이 만성 내용인 거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5번, 6번은요. 신장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수분,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신장은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쉽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약물, 노폐물을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자, 선생님들 문제 풀어볼까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번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3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질환이 많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그렇죠. 5번이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자, 1번 질병의 경과가 길다. 2번 완치 후에는 재발할 수 있죠. 3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 많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다음은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볼 거고요. 이제 여기서 8, 9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소화기계부터 볼 건데요. 이제 각 계통별로 노화에 따른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은 증가되고 좋았던 기능들은 떨어지게 되죠. 164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소화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 시작할게요.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감소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맛에 둔해지고 어떤 맛을 잘 느끼는지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단, 짠. 우리가 좋아하는 맛에는 둔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 싫은 맛, 쓴맛, 신맛은 잘 느끼게 된다. 그리고 3번 타액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침분비가 잘 안 돼요. 이 말은 즉 구강건조 증가. 요렇게도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위액 분비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위액은요, 산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균도 죽이고 단백질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액의 산도가 저하가 되니까 뭐 식중독도 잘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소화 요소가 안 나오니까 지방이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흡수력이 떨어지고 7번 당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내성은요. 우리 세포가 혈액에 있는 당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당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당이에요. 당. 동그란 게 당. 얘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이제 당내성이라고 하는데 이 당내성이 떨어지니까 혈액 안에 당이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자, 8번 직장병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9번 간 기능 저하로 약물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 앞에서 약물 언급됐었어요. 그죠? 약물 중독은 신장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의 대사는 대사관이 아니라 대사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주요 질환으로는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가 있고요. 시험에는요. 대장 쪽 질환이 더 출제율이 높았고 대장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원이 설사였었다. 우리 164페이지 위염부터 살펴볼게요. 위염의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위를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금식을 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요. 과식과음 피하고 뜨겁거나 찬 음식 안 돼요.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생님들 위궤양. 위궤양은요. 제가 가로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자 이렇게 설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질환이에요? 하면 위궤양 골라주실 수 있어야 돼요. 165페이지 보시면 위 내 헬리코박터 감염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위궤양의 증상으로는 새벽 한두 시에 속 쓰리고 상복부 불편감 있고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나타나요. 그러면 위궤양입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이제 금연해야 된다가 출제됐었어요. 166페이지 위암 볼게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위암은요, 증상만으로 조기 진단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주셔야 된다. 자, 다음은 대장암 보도록 할게요. 169페이지고요. 대장암은요, 식사 중이에요. 식사. 자, 우선 대장암의 관련 요인 저섬유소, 저잔여 시기를 했을 때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가 중요한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셔주시면 돼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고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해라. 그러니까 건강한 식사, 변 잘 보게 하는 식사 골라주시면 된다. 다음 설사 내용 볼 건데요.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에 이제 설사가 있는데 설사는요. 치료 및 예방이 정말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심신을 안정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동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시키면 안 되겠죠.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마셔서 탈수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운동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중 한 가지가요. 고섬유소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대장암이라든지 변비 환자분들은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 좋아요. 좋아. 근데 설사 환자분들은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장운동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설사 환자분들은 피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서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약 같은 거는 지시에 따라 복용하고. 다음 우리 변비 보도록 할게요. 변비에 관련 요인 출제됩니다. 그래서 장운동 저하됐을 때, 저잔여 시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변비가 오게 된다. 그래서 변비를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 우유 섭취 도움이 될 수 있고 복부 마사지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고 변이가 생겼을 때는 즉시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우유 섭취 어떤 환자분들에게 권해야 된다고요? 변비 환자죠. 이게 또 오답으로 설사 환자분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제한, 2번 식물성 지방 제한, 3번 채소와 과일 권장, 4번 고칼로리 식이 권장, 5번 정제된 저잔여 식이 권장. 정답은 9조 3번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권장하자.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근 강화 운동하게 한다, 2번 카페인 음료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 늘린다,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 제한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그렇죠. 4번이죠. 고섬유질 음식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환자분들에게는 좋지가 않다. 그러면 어떤 환자분들이 좋죠? 고섬유질 음식은 변비, 대장암이었죠. 다음은 우리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173페이지고요. 1번 보시면 신체 조직 내에 수분 함유량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콧속 점막이 건조해지고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탄력성 떨어진다. 폐 순환량도 감소. 폐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폐활량도 감소된다. 호흡 근력 약화. 또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가 되니까 이물질을 밖으로 뱉어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가 되는 거죠. 질환으로는요, 독감, 같은 말로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있고요. 천식이 가장 출제 많이 됐었고 폐결핵도 이제 2순위로 중요하다. 우리 첫 번째 질환 독감 보도록 할게요. 173페이지고요. 독감은요. 인플루엔자까지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인플루엔자가 나오면 독감이구나. 관련 요인으로는요. 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세균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항바이러스제 먹어라. 174페이지 만성기관지염을 볼 건데요. 얘는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분비물이 쌓이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비물, 가래를 빼주셔야 돼요. 가래를 빼려면 심호흡과 기침을 한다.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음식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 주셔야 된다. 자, 다음은 폐렴인데요. 제가 폐렴 또 가로 해놨죠.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우리는 폐렴이라고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폐렴의 정의가 뭐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폐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출제됐었던 천식입니다. 얘도 가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천식은 여러 가지 자극으로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으로는요. 증상 먼저 볼게요. 자,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천식, 식, 쌕쌕거리는 호흡음. 이게 뭐냐? 하면 천식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어야 돼요. 천식의 관련 요인 돌아가면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흥분, 스트레스, 꽃가루,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 털, 또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됐을 때 천식이 잘 오게 되고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련 요인에 이런 공기 노출이 있었죠. 그리고 침구류는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합니다. 그럼 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 및 예방에서 또 중요한 건 우리 위에 있는 관련 요인들 있죠. 관련 요인들. 뭐 꽃가루, 애완동물 털. 그럼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되겠죠.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 요것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가나다라마 문제로 해서 나왔었고요. 첫 번째 뚜껑을 열고 숨을 내쉬고 기관지 확장제에 물고 약을 눌러요. 그래서 3에서 5초간 숨을 들이쉬면서 약을 흡입하고 10초간 숨을 참고 내쉬어주시면 된다. 자, 다음은 폐결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결핵균에 의해서 오는 질환이죠. 178페이지고요. 얘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열이 나게 되는데 언제 열이 나냐면요. 오후에 납니다. 이거 오답으로 오전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요. 결핵약 잘 먹고 있는지 관찰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결핵약 얼만큼 먹냐면요. 6에서 9개월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약 잘 먹고 있는지 체크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약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해주셔야 되고, 얘 결핵균이 잘 죽고 있는지 객관 검사도 하고, 내가 결핵 환자랑 접촉했다 하면 얘는 전파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주셔야 된다.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반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그렇죠. 1번이죠. 지금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대요.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과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뱉어주셔야 된다. 자, 우리 뜨거운 물,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 기관지, 경련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실내 차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호흡기에 안 좋죠. 방향제도 호흡기에 자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럴듯해요.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우선 만성기관지염은요. 이제 전파되는 질환이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 이분은요. 지금 숨쉬기가 힘든데 마스크까지 써버리면 숨쉬기가 더 힘드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카펫 간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를 환기한다.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 세탁. 4번 매년 폐렴구근 예방접종한다.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그쵸, 3번이죠.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하면 먼지, 진드기 제거할 수 있다. 제거 이렇게 적어할게요. 자, 제거. 자, 1번 보시면 바닥에 카페트. 우리 카페트는 뭐가 많이 나냐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카페트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차고 건조한 공기, 호흡기계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안 좋다. 폐렴구근 예방접종 이거 매년 안 하죠? 65세 이상 1 내지 2회 시행을 합니다. 65세 이상. 그 다음에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며 호흡곤란을 예방할 수가 있었다.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주 동안 복용한다. 2번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하면서 복용한다. 5번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그렇죠. 4번이죠. 항결핵제 같은 경우에는요,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부작용이 있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1번 보시면요, 항결핵제는요, 6에서 9개월 정도 복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여버리면 얘가 슈퍼균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 센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약물 복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격리하면 약을 6에서 9개월 먹는다 그랬죠. 이 말은 6에서 9개월 먹어라. 6에서 9개월 격리해라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요. 2, 3주 정도 복용을 하면 전파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자, 5번 항결핵제 같은 경우에는 약의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약물이 아니다. 이거 복용이에요. 오타다. 다음은 심야관계 보도록 할게요. 181페이지 노화에 따른 특성이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심장 근육이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두꺼워지면 좋은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좋은 건 다 사라진다던데. 근데 이건 안 좋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탄력성이 감소가 되어 있으니까 최대 심박출량도 떨어지게 되고 심박동수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정맥이 약해져서 하지부종, 하지정맥류, 치질 잘 생긴다. 주요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심부전, 빈혈 있고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고혈압이다. 그래서 181페이지 고혈압을 볼 거고요. 최고혈압이 뭔지 최저혈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을 최고혈압, 수축혈압이라고 하고요. 심장이 확장돼서 혈액이 돌아왔을 때의 압력을 최저혈압, 이항기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 같은 경우에는요. 혈압을 언제 쟀냐, 측정 시간, 그 다음에 몸이 어떤 자세냐, 그리고 긴장 상태, 계절 등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것도 나왔었다. 그리고 관련 요인으로는요. 본태성 고혈압, 속발성 고혈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본자는요. 한자어로 근본 본자예요. 그래서 유전, 흡연, 짠 음식,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고요. 대부분의 고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속발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한자어가 이을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발생한 고혈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으로 발생한 거라서 이 질환이 완치가 되면 혈압이 안정화가 됩니다. 고혈압 치료 및 예방,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그리고 적당한 운동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184페이지 동맥경화증 보도록 할게요. 얘도 가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질환인지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구나. 동맥경화증은요.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이게 동맥경화증이고 자, 또 요게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에 또 혈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걸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는데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게 되면 흉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오는 질환, 이것이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고 있으니까 혈액이 몸으로 핑핑 돌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 있구나. 뇌에도 혈액이 정체되어 있고 팔다리에도 혈액이 정체되어 있구나. 온몸에다 정체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상으로는요. 앉은 자세, 호흡, 기침, 객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랑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이 돌지 못하다 보니까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염분 제한 그리고 수분도 제한해 주셔야 돼요. 다른 질환들 보면요.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히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요. 수분을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데 그 이유는 부종을 체크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과식하게 되면요. 심장이 그만큼 부담을 느끼게 돼서 과식하지 않는다. 자, 다음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 요거는 바로 빈혈입니다. 요 치료 및 예방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 철분제를 먹게 되는데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C고요. 오렌지 주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주스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꼭 알아두기 내용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야 된다.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심장 근육 두께 증가, 3번 말초에서 심장 혈액순환 증가, 4번 말초혈관 저항 감소,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심장 근육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애가 탄력성이 없어진다. 단단해진다. 그래서 탄력성이 감소가 됐었다. 그래서 정답 2번. 다음 문제.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혈압을 조절한다.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그렇죠. 3번이죠.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자, 1번 보시면 하루에 15g 이상의 염분? 그럼 밑도 끝도 없잖아. 염분 섭취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틀렸다. 염분은 6g 이하로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뭐 2번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 중단해라.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었어요. 본태성. 근데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생긴 고혈압은 뭐였죠? 속발성 고혈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본태성이었다. 21번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질병은 그럼 딱 나오시죠? 그죠? 2번 빈혈이다. 다음 선생님들 근고격계 보도록 할게요. 187페이지 노화에 따른 특성이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만 추려보면 1번 추간판이 오그라든다. 이게 같은 말로 주간판 두께가 감소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3번 뼈의 질량 감소, 5번 근육력 저하, 그 다음에 인대 탄력성 저하, 10번 팔다리 지방 감소, 엉덩이 허리 지방 증가. 그리고 뒤에 두 개 이렇게 뒤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팔다리 지방이 감소되고 엉덩이 허리 지방은 증가가 되는구나. 주요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이고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골다공증이다. 네, 골다공증. 자, 188페이지 퇴행성 관절염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이것도 정의 기억해 주시고요. 관련 요인 또 나왔었다. 그래서 연골의 탄력성 저하 때문에 나타나고요. 이제 증상으로는 날씨나 활동 정도에 따라서 통증 정도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치료 및 예방으로는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관절 운동을 삼가해서 쉬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그리고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 해서 요 예시 잘 나와요. 그래서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은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그리고 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관련 요인으로는요, 저체중, 또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흡연이 있고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라든지 체중 부하 운동이 시험에 나왔었다. 또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우리 칼슘을 섭취하죠. 근데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 D다. 근데 이 비타민 D는요, 햇볕을 받으면 합성이 된다. 요거까지 정리. 그리고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예방해 주셔야 되고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된다. 문제 풀어볼게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자녀 시기 제공, 2번 항생제 복용,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한다. 4번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되어준다. 5번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그렇죠. 3번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운동을 하게 한다. 다음 내용,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2번 비타민 D 섭취, 3번 칼슘 섭취 제한, 4번 침상 안정 시간 늘린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그렇죠.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칼슘. 선생님들 그러면요. 철분의 흡수. 우리 빈혈이 있을 때 먹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뭐였죠? 비타민 C였죠. 그래서 요거 구별 짱짱짱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저체중 있잖아요.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너무 마른 것도 안 좋다. 다음은 우리 비뇨생식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특성 194페이지예요. 1번 여성 노인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난소가 작아진다. 그 다음에 2번 질벽이 얇아지고요. 이게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방광 기능 떨어지고 대뇌 기능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잔뇨량 증가되고 방광 용적이 감소가 된다.
여기 주요지라는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요. 두 개 다 출제율이 비슷비슷해요. 195페이지 요실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실금 관련 요인 출제됐었다. 그래서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됐을 때, 그리고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이 약화됐을 때 요실금에 걸리게 되고요. 요실금의 종류는 복압성, 절박성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압성 같은 경우에는 복부의 압력이 증가됐을 때 소변이 나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압력이 증가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웃음 치료 줄넘기 안 돼요.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요. 나 소변 보고 싶어 라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실금 치료 및 예방으로는 골반 근육 조절이 안 되니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겔 운동. 그리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수분 섭취 충분히. 이거 시험에 오답으로 수분 섭취 제한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실금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방광염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또 변비 예방,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변비라든지 비만이 복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이죠. 다음 전립선 비대증 보도록 할게요. 관련 요인으로는요.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비만, 고지방 음식 섭취했을 때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수가 있다. 자, 증상 중요하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 빈뇨, 긴방뇨, 야뇨가 생기게 된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배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만, 고지방 음식 섭취랑 관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지방 식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해 주셔야 된다. 문제 풀어볼게요.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 권장, 2번 웃음 치료 참여, 3번 식이섬유 섭취 제한, 4번 규칙적으로 줄넘기, 5번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그렇죠. 1번이죠. 수분 섭취를 권장해 주셔야 된다. 자, 우리 2번 웃음 치료, 4번 줄넘기, 5번 체중 늘린다. 이거는 복압을 상승시키고 있죠. 그래서 안 되고. 3번 보시면 식이섬유소 섭취 제한하면 우리 뭐 오죠? 변비가 오죠. 변비도 복압 상승이 된다. 자, 다음 문제.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 금한다,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 마신다, 3번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피한다, 4번 소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그렇죠.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피한다. 자, 선생님들 다음은 피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계 노화에 따른 특성 1번 피하 지방 감소되고요. 2번 표피가 얇아지고 피부 탄력성 감소, 8번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흰머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번 피부 각질증에 수분 함유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죠. 주요 질환은요. 욕창, 피부건조증, 대상포진, 온 머리니, 기저귀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관찰진, 노인성 자반, 우정문신이 있고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욕창, 피부건조증입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욕창을 보면요. 욕창 관련 요인 요거 출제가 잘 돼요. 체위 변경이 어려우신 분, 요실금, 변실금 있으신 분, 영양 부족,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된 분들이 욕창이 잘 오게 된다. 자,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요. 체위 변경해 주셔야 되고 시트 주름 쫙쫙 펴 주셔야 돼요. 주름 그 모양 그대로 욕창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교체해 주셔야 되고 도넛 모양의 베개와 파우더는 사용하면 안 된다. 다음 피부 건조증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부 건조증의 증상으로는 피부 발적, 가려움증이 있고요.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겨울철에는 가습기로 습도 조절을 해라. 이게 겨울철에 제습기로 습도 조절해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죠. 네, 제습기 아니다. 그리고 자주 샤워하면 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삼가도록 하고요. 이게 가장 많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목욕 후에 물기는 톡톡톡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자, 다음 대상포진. 대상포진 가로 되어 있죠? 얘는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증상으로는 이제 수포가 생기고 통증, 자결감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상포진이다. 자, 증상 수포가 생기는데요. 얘가 신경 따라 생기게 되고요. 이제 자결감은 타는 느낌을 말해요. 이제 치료민 예방으로는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서 긁지 않는다. 다음 204페이지 옴을 볼 건데요. 얘는 치료 및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옴의 치료로 연고를 바르게 되는데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바릅니다. 이게 오답으로 가려운 부분에만 바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밤에 바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씻고요.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 상관없이 동시 치료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얘가 뜨거운 것에 약하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세탁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다리미로 다린다든지 햇볕에 3일간 널어줬어요. 그리고 206페이지 머리니 얘도 뜨거운 거에 약하니까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그 다음에 물건 공용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 허혈압계, 수건, 빛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음은 이제 기저귀 피부염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게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나온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딱 정의를 그 질환을 고르는 문제가 컴퓨터로 나왔었다고 해요. 자, 기저귀 접촉 부위에 윤기가 나는 붉은 병변. 이건 기저귀 피부염. 그죠? 기저귀 접촉 부위니까. 그다음에 피지선 활동 증가 부위에 흰색 인설이 동반이 되고 홍반이 나타난다. 이거는 피지선, 지루성 피부염인 거죠. 그다음에 피부가 접힌 부위에 마찰, 습윤, 마찰, 요거는 간찰진. 그리고 노화,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것 때문에 출혈이 생기는 질환 해서 노인성 자반. 또 일제강점기에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팔뚝문신, 얘는 우정문신. 문제 풀어볼게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2번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번 정상 체중 유지하고 있다, 4번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정답은? 그렇죠. 5번이죠. 그래서 욕창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 욕창 관련 요인에 이제 피하 지방 감소, 영양 부족이 있었습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직물로 만든 의복을 입힌다, 2번 실내 습도는 20% 정도를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4번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았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그렇죠. 5번이죠.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다음은 옴과 관련된 문제.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친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번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하게 한다. 정답은? 그렇죠. 5번이죠.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다 같이 치료받는다. 자, 1번 사용한 친구는 무슨 물? 뜨거운 물. 자, 그 다음에 연고는 가려운 부위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에서 발끝, 전신에. 그리고 약은 언제 발랐죠? 그죠?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었죠. 자, 감염 부위 만지면 나도 옴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틀렸다. 다음 우리 신경계 보도록 할게요. 211페이지 노화에 따른 특성. 1번 신경세포 기능 저하되고, 3번 감각이 둔화되고, 6번 매우 중요하죠. 단기 기억이 감퇴되고, 장기 기억은 이건 과거 기억을 말하는 거죠. 과거 기억은요, 내가 옛날에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생긴 기억이기 때문에 대체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뒤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감각기계 보도록 할게요. 211페이지고요. 노화에 따른 특성 시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눈이 깊게 들어가게 되고요. 3번 결막이 얇아지고 4번 눈물량 감소 5번 공막의 갈색점 6번 각막 반사 저하 7번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는 황화현상 9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이게 같은 말로 통공이 수축된다 라고 나왔고요. 10번 눈부심이 증가되고 빛수능에 어려움이 생긴다. 자, 그 다음 212페이지 노화에 따른 특성 청각 1번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3번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지고 그 다음에 5번 중요하죠. 고막이 나이가 들면 두꺼워집니다. 이거 시험에 얇아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미각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하게 된다. 주요 질환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 봤고요. 가장 중요한 질환은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은요. 안압 상승으로 오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그래서 증상으로는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요. 통증이 있어요.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얘가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압이 상승되지 않게 해야 돼요. 고개 숙인 자세 하면 안 되고요. 밑몸 일으키기 안 된다. 또 기온 변화에 유의해 주셔야 돼요. 겨울, 여름 둘 다 갑자기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눈 생기면 다른 쪽 눈도 잘 오거든요. 그래서 두 눈 모두 정기검진 받는다. 자, 다음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 이게 백내장이죠. 그리고 백내장은요. 어디가 혼탁해지는 질환이냐도 물어봐요. 그래서 수정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의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고요. 그리고 녹내장은 통증이 있었잖아요. 그죠? 통증이 있었다. 근데 백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고음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고음의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번 각막 반사 저하된다. 3번 동공의 지름 증가한다.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번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자, 1번 눈물량은 줄어들게 되고 3번 동공의 지름 줄어들게 되고 빛에 순응하는 속도 느려지겠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자, 다음 문제.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안압 상승하면 딱 나오셔야 돼요. 정답은? 그쵸, 녹내장이죠. 자,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 꾸준히 한다. 3번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 돕는다. 4번 작업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 받는다. 정답 5번이죠.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쪽 눈도 잘 생겨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 해주셔야 돼요. 자,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 아까 뭐였죠? 그렇죠. 수정체다. 다음 217페이지 내분비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의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보면요. 1번 당 대사 능력이 감소되고 갑상선 분비 호르몬 감소되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된다. 2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된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공복 혈당이 상승되고 6번 기초 대사율이 감소가 된다. 217페이지 주요 질환 당뇨병 중요하고요. 당뇨병은요, 증상이 중요합니다. 증상으로는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발기부전, 상치치유 지연이 있습니다. 최근 CBT 시험에서 발기부전이 출제가 됐었다. 또 감염이라든지 식사량이 증가되고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요, 고혈당이 올 수가 있죠. 그에 반해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활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저혈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혈당 중요합니다. 저혈당 어떨 때 나타난다? 식사량 감소, 활동량 증가. 저혈당의 증상 매우 중요한데요. 식은땀, 두통, 시야 몽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인슐린을 맞고 있는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정답이 저혈당인 적이 있었고, 또 어지럼증 해서 저혈당 증상을 고르는 문제에 출제됐었다.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요, 운동요법, 약물요법, 식이요법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요법에서 중요한 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한 후 운동을 합니다. 요 내용의 오답으로 뭐라고 잘 나오냐면요. 혈당이 300 이상이면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린 이야기죠. 혈당을 조절하고 운동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약물요법에서는요. 약물, 식이, 운동 3가지 병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사로 맞으셔야 된다. 그리고 발관리 원칙이 중요합니다. 발관리. 자,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습제 바르고 양말 착용을 합니다. 맨발에 운동화 신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갈증 감소, 2번 식사량 감소, 3번 소변 배출량 감소, 4번 말초 부종 증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그렇죠. 5번이죠. 수분 섭취량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다음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몸에 혈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을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갈증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 그 다음에 2번 식사량 그죠? 증가. 3번 소변 배출량 증가.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은땀, 2번 포만감, 3번 소화불량, 4번 체온 상승, 5번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식은땀이죠.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뭐가 올 수 있겠죠? 어떤 혈당? 저혈당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혈당의 증상을 골라라 해서 1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 운동 시작한다. 3번 혈당이 300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운동을 제한한다.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로 운동을 한다.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합니다. 자, 1번 우리 운동할 때 저강도에서 고강도. 자, 3번 혈당이 300 이상이면 운동 강도 높이면 위험해요. 혈당 조절하고 운동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운동 시기 다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운동. 이거 젊은 분들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자, 다음 심리정신계 2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죠. 자, 노화에 따른 특성 1번 우울증 경향 증가, 2번 내향성 수동성 증가, 3번 조심성 증가, 4번 경직성 증가, 5번 생에 대한 회고시간 증가, 6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7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증가, 8번 의존성이 증가된다. 이거 어디서 보셨죠? 1장 노년기 특성에서 나왔던 내용 똑같습니다. 우리 주요 질환은 우울증 선망이 있고요. 둘 다 출제율이 비슷하다. 220페이지 우울증 볼게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 주변에서 눈치채기가 어렵다. 즉 조기 발견이 어렵다. 증상으로는요.
즐거운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즐거운 곳이 없으니까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감소가 됩니다. 이거 노년기 특성은 증가였어요.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 감소가 된다. 또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 증상 호소가 많다.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요,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운동할 때는 햇볕을 쬐면 좋다. 다음 우리 선망 볼 거예요. 선망 가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설명을 주고 이게 뭐냐 하면 선망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망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한다. 증상의 호전 악화가 반복되는데 대체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급성 질환에 속하죠. 치료 및 예방법을 보시면 진압력을 유지를 해줘라. 그래서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옆에 둬라. 또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통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을 해줘라. 왜냐하면 이 선망 같은 경우에는요. 전해질 불균형이 왔을 때, 탈수가 왔을 때, 또 영양 부족이 왔을 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출제가 됐었다. 요 내용이 최근 CBT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간 선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깜깜해질 때 선망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을 밝게 해주시면 좋다. 문제 풀어볼게요.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적 활동 줄인다.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한다. 3번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한다. 4번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한다. 5번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그렇죠.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한다. 자, 1번 사회활동은 늘려야겠죠. 3번 그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이렇게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위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용량 늘려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대체로 회복된다. 정답은? 그렇죠. 선망이더라. 자, 선생님들 이제 각 계통마다 마지막에 박스 처리가 돼서 요양보호사의 활동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갖고 왔어요. 대상자가 속 쓰리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위험인 것 같아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자, 기침을 하고 있어요. 결핵인 것 같아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숨차는 대상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는요.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린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그럼 몇 번일까요? 보고한다 골라야 되죠. 그래서 4번입니다.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달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길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